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그 결정 방식이 부성 우선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이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할 때 미리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기가 한층 수월해진 거죠. 바뀌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외자와 혼중자로 구분짓는 것을 폐지할 방침이고요. 병원에서 아이들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의 청사진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재건축 관련 연관 검색어 랭킹 톱 20에 들어온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목동과 여의도입니다. 우선 여의도 살펴보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지구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동 살펴보면 목동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가속화에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미루며 4년째 눈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쓰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금융정보법 자체가 가상화폐를 이미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를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과세와 투자자 보호 법령도 마련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성격도 주무부처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옥으로 변한 인도에서 우리 교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만여 명으로 이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114명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5일 임시 항공편을 보내 교민 귀국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27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총 240만 9,97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고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전국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점차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아침 출근길 제법 쌀쌀하니까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스타들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 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배우 이재훈 씨 대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기사예요? 맞습니다.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방영 중인데 이 이재훈 씨가 맡은 역할 특수부대 출신의 택시 기사예요. 와, 이재훈 씨 연기도 잘하는 데다가 이 소재 자체가 액션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어머나 대역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왜 나왔냐면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인지할 만큼 이게 대역 표가 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요, 이재훈 씨의 출연료로 쏠리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회당 뭐 1억 원 웃돌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다 어렵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네. 뭐 회당 1억 원을 넘게 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액션을 대역을 썼다고 조금 뿔이 나신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재훈 씨가 나 액션 못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주인공이 다쳐버리면 우리나라 거의 실시간처럼 드라마 제작되는데 이 굉장히 이후에 여파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본의 아니게 대역을 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제는 또 이게 이재훈 씨한테만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제작진이 표 덜 나게 네. 매끄럽게 편집해줬으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재훈 씨 출연료 얘기 나오면서 네. 다른 남자 배우들은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받느냐. 더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막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김수현 씨가 준비하셨죠? 네, 방송 관계자에 따른 내용입니다. 드라마 출연료가 높은 남배우들 넘버 3를 준비했는데요. 넘버 3는요, 바로 이병헌 씨입니다. 지난 2018년 화제작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미스터 선샤인. 네,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병헌 씨의 회당 출연료가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성에 대한 값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왠지- 이병헌 씨가 넘버 3라니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에 놀랐어요. 2위에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1위 아니에요? 일단은 2018년도의 기준이 되니까요.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누굴까요? 자, 그럼 2위 한번 살펴볼까요? 2위는요. 태양의 후예로 정말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송중기 씨.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가 아스달 연대기에서 네. 1억 8천만 원 정도, 회당 1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출연료를 받았었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빈센조 굉장히 재밌죠.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연료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난 이게 놀랍네. 송중기 이병헌이 넘버 2, 3요. 아 그럼 도대체 1위가 또 나와 일위가 누굴까? 있다. 넘버 1이 누구란 얘기예요? 원조 에?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1위 바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분 나옵니다. 배용준 아, 씨입니다. 배용준 배용준 씨 정말 대단한 게 태왕사신기예요. 태왕사신기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네. 그때 당시 회당 출연료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출연료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 배용준 씨의 소속사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받은 이제 그 수익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점을 찍어줬네요. 그렇죠. 네. 괜히 연사마가 아니죠. 괜히 연사막 아니네. 한류 스타니까요. 네네. 근데 정말 이 배우들 출연료 들으니까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요. 네. 뭔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연기력이나 인지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 네, 출연료를 네. 들으니까 네. 계속 궁금해지는데 그 과연 지금까지 안 나온 다른 분들의 몸값, 네. 스타들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네.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요. 네. 스타 출연료의 비밀입니다. 네. 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총 3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연기 부분 3분을 말씀드렸고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연기 부분의 한 분, 그리고 가수 분야의 한 분, 그리고 방송 분야의 한 분 이렇게 3분야의 스타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스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우, 가수, 방송인 이렇게. 예. 업계 굉장히 최고의 궁금하시죠? 대우를 받고 있는 네. 스타들. 그래요. 네. 네. 자, 첫 번째 준비한 분야는요.
드라마 나왔으니까 드라마로 쭉 한번 네. 가보죠. 네. 드라마에서 최고의 분야를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 그리고 빼어난 스타성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분.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춘 스타의 새로운 타입,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네.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의 첫 번째 힌트는요. 대학 진학에 관한 힌트입니다. 이분은 사수 끝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사수? 네. 저 중대 연극영화과 출신 따르르륵 해보면 알겠네.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아, 네. 늦게 대학에 간 이유가 네. 있어요. 일단 이분은요,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었는데, 연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진학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돈, 집에 있는 돈을 싹 모아서 당시에 실기시험 위주로 뽑는 그런 학교 12곳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 12곳 지원하려면 네. 또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볼 때마다. 연극영화과면은 그쵸. 뭔가 실기전. 네. 전형요? 네, 그렇죠. 전형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씩 하죠? 연극영화과 전형료가 꽤 비싸요. 꽤 나와서 이분 12곳에 지원을 했거든요. 네. 얼마에 돈이 들었을까요? 12곳 얼마 정도 꽤라고 하셨으니까. 꽤 비쌉니다. 몇만 원 하나? 그러니까 한 7만 원, 8만 원에서 한 100, 그 정도 하죠? 80, 90 정도 하지 않나요? 네. 100만 원 정도 했고. 100만 원 정도. 네. 자,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바로 아, 150만 150만 원의 원? 전용료를 사용했습니다. 네. 중대 연극영화과 출신 배우들이 우리 하정우 또래는 씨. 강수연 씨, 네네. 정인아 씨. 전인화 씨, 저희 네. 때는 하정우 씨. 하정우 씨, 현빈 씨도 현빈 씨. 있는 걸로 알고 요즘에 있는데. 김수현 씨, 네. 강하늘 씨,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이 중에 누가 한 명 나왔을 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요. 네. 일단 조금 더 힌트를 아, 있어요?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그야말로 한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작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품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3년 12월에 방영이 됐고요.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정말 재미와 화제성을 모두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부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 드라마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출연했던 드라마는요, 조선 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확인했다라는 내용, 그런 목격담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이 메뉴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 메뉴가 열풍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국의 조류독감 때문에 이거 가축시장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이 메뉴 때문에 시장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조류독감 얘기니까 조류독감. 알겠네. 그렇죠. 이거 OST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자기네 그쵸? 그쵸? Destiny, you are my destiny. 우리도 노래는 하지 맙시다. 아침까지 알았는데 좀 헷갈리네요. 이게 내가 아는 그 노래가 맞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그 자신들의 자국내에서만 먹은 게 아니에요. 네. 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한국에 와서 맞아요. 한강에서 이 맞습니다, 중국 분들이 맞습니다. 와서 이거 막 먹었어요. 아, 요게 또 그 네. 맛이지. 이거 두 드라마 번째 힌트로 좀. 그래서 온 그대. 그렇죠. 네. 두 번째 힌트. 치매 열풍입니다. 네. 이제 알겠네요. 네. 눈치다. 이제 확실하죠. 네. 그래도 그 드라마에 2명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그 중에 남자 이제 배우라고 중앙대 하고. 출신 딱 가리면 자, 돼요. 네. 남자 배우 바로 정말 네. 아시아를 점령한 네. 스타죠. 저 아닙니다. 그렇지. 어떻게 이름이 같은데. 네네. 네. 자, 김수현 그러니까 씨. 우리가 지금 스타 출연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현 씨가 나왔다. 네. 네. 그만큼 높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요, 배우 김수현 씨가 올해 하반기 컴백을 예고한 가운데 이 드라마로 정말 회당 출연료로 국내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드라마 사상 최고 대우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와요. 일단 앞서 우리가 3명을 얘기하면서 네.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들보다 더 높습니다. 회당 출연료가요, 무려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회당. 해당. 네, 저희가 한 드라마 매체보도로 보는 알려지게 회당. 됐어요. 이게 또 정점을 찍었네. 네? 심지어 연사마의 2배입니다. 야, 이게 뭐 아파트 값도 아니고 계속 정점을 찍고. 근데
소속사 입장은 어때요?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 5억 원 이거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배우와 비밀 유지 계약서 상으로 이 드라마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작사에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소속사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여하튼 밝힐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또 우리 기자들이 주목하는 건 근데 5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무 얼척없는 금액은 아니지 않은가? 요런 또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5억이면 정말 소리 나는 그 금액 아닙니까? 네. 네, 하지만 놀라기 이른데요. 김수현 씨의 전작이 뭡니까?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출연료가 약 2배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2배나 상승해요 이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요. 김수현 씨의 제대 이후에 복귀작으로 약 회당 2억 원을 받고 플러스 알파를 받았는데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판권 판매 혹은 뭐 PPL 등을 통해서 추가로 또 인센티브 개념으로 더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16부작이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김수현 씨의 출연료는 약 3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출연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김수현 씨가 될 텐데 1년 만에 회당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김수현 씨만의 뭐 비밀, 뭐 비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김수현 씨만의 비밀이 아니라요. 요즘 한류 스타로 불리고 있는 많은 배우들에게 공통된 점인데 요즘은 텔레비전, 그러니까 TV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배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플랫폼에 드라마가 판매가 되면서 배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역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김수현 씨가 사실 뛰어난 연기력도 노력파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파죠. 그러니까 물론 그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텔레비전만 하다가 옛날엔 거기다 광고 PPL 정도였는데 이제는 OTT TV라는 인터넷 TV도 가죠. 김수현 씨 정도 되면은 일본이 아니라 그 큰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당 높은 출연료가 높은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 안 먹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김수현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촬영장에 가면 만약에 내가 좀 아쉬웠다.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이불킥 해봤자 늦었다 이미. 그래서 이불킥 안 하고 싶어서 현장에서 또 확인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쏟아내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고액 출연료에 대해서 어떤 배경 아닌 배경을 설명하게 됐죠. 연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몰입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인기가 또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한때 중국 언론에서는요, 김수현 씨의 출연료를 두고 김수현의 몸값은 초당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했던 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도 김수현 씨의 중국 내 인기가 정말 정점을 찍었을 때였는데 이때 중국 연예계 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탑5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 김수현 씨가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스타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스타라고 하잖아요.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가 본인의 출연료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타 출연료의 비밀 두 번째 스타는 누굴까요? 자, 이제 드라마 연기 부분을 봤다면 다음으로 가수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분의 찐 팬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만한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분을 찐팬이 아니더라도 이분을 많이 지켜봤다면 알 수 있는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좀 봤다면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팬이 일단 굉장히 많을 거고. 네, 팬이 많다고 한 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분 팬카페 인원이 15만 3,525명. 이렇게 하면 또 15만 명이 어느 정도지 하겠는데 경기도 포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천시의 인구보다 많은 수의 팬카페 인원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을 정도의 팬카페 인원을 보유한 거네요. 그 인터넷 방송 채널 구독자 수를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116만 명이다. 116만 명이요. 야,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이렇게 팬이 많다 보니까 이분의 한쪽 손가락, 새끼손가락에 얼룩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무슨 얼룩이냐. 하도 많은 분들이 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항상 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 팬 자국이 없어질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 손에 이분의 한쪽 손 새끼손가락에는 항상 이 얼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손일까요?
저는 저 김수현 씨의 몸짓에서 알았어요. 어떻게요? 오른손 아니면 왼손 50대 50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김수현 씨가 하필이면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했어요? 아, 왼손 아니면 왼손? 이재용 MC님이 저를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왼손잡이 네. 가수입니다. 팬덤이 굉장히 강한 왼손잡이 가수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자, 힌트는요?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고요.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에 대한 비화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이 독특한 모양이죠? 네, 이분의 큰 아버지께서 네. 이분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분의 이름을 지은 것을 듣고 네. 너 무협지 쓸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땡땡 본색을 너무 좋아해서 내 이름을 땡땡이라고 지었다. 네. 네. 아니 땡땡 본색 얼마나 좋아해서 영웅 본색. 그렇죠. 두 번째 힌트 사실 우리 방송에도 나와서 이야기했죠. 영웅 공색이라는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버지. 아유, 그거 다 나왔네 그러면. 아니죠. 힌트에 이름이 적혀 있네요. 이건 네. 이명웅 씨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수 이명웅 씨 정답입니다.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니 큰아버지랑 아버지 이름이 어떻길래 영혼까지 포함해서 무협지 하신다면 네. 큰아버지 이름이 임비호 씨고 아버님이 임용호 씨. 근데 아들 임영웅. 정말 무협지 같죠. 그렇죠. 이 가수 이명웅 씨 이러지 않고 영웅 씨 소개할 때 아이고 우리 영웅이 맞아요. 근데 사실 가요계 하면 이 아이돌 그룹, 이 팬덤이 쥐락펴락했었는데 이명웅 씨가 딱 나타나면서 지각 변동이 그렇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불리는 분이 바로 이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 영탁 씨, 이천원 씨 등이 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명웅 씨는 근데 지금 저게 1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 발표가 직접적으로 시작이 된 게 올해 1월인데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현재 4월까지 계속해서 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와,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두지 않은 건데 이명웅 씨에 대한 분석은 어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4달째 연속 4월에도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는데 그러면 팬들이 뭐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한다 그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 돌파하다, 공개하다, 독식하다 이런 키워드예요. 사실 이 돌파하다는 아마 그 인터넷 방송 조회수가 최근에 7억 8천만 뷰가 돌파한 걸로 알아요. 7억 8천만. 이거 중국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정말 팬들이 열일하셨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팬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을 정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이런 팬들의 움직임은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원 발표 시장입니다. 이 여기에서 바로 파워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요, 공개 1시간 만에 23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시작을 보여줬는데 공개 13시간 만에는요. 무려 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웬만한 아이돌 부럽지 않은 속도죠.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은 21일 만에는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한류 스타급이에요. 1000만 뷰를 돌파를 합니다. 이 기록은요, 트로트 가수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3월 음원 차트에서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곡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게 트로트 곡으로는 무려 16년 만에 그 뭐라 그래요? 음악 방송에서 1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용우 씨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에 이 노래로 음악방송 1위를 했는데요. 이 곡은 서른도 씨가 임영웅 씨에게 특별히 선물해준 자작곡이에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아주 담담하게 담아낸 곡인데,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인기가 여전합니다. 음원 차트에서도 여전히 이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한번 들어볼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좋다. 목소리가 푹 빠져들게 하지 않아요? 지금 방금 보면서 네.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다들. 다니는데 저희가 짜지도 않았고 따라가게 되죠. 이게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걱정돼요. 네, 뭐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극복이 되고 네. 가족들이 노래방 가고 이러면 어. 아내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를 이것도 연습해야 돼. 가사가 불러주면 찡할 것 같죠. 이게 이렇게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있어요. 이 별빛 같은 사랑아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건 팬분들이고 네. 우리가 별이 사실 하늘에 보면 요만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지구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팬들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별빛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들의 큰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임영웅 씨가 했어요. 그러니 팬들이 열일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듣고 다운로드하고.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트로트 장르가 1위를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세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좋아해야 되고 특히 이 음악 방송은 젊은 층까지 좋아해야 이게 1위가 돼요. 왜냐하면 음원 뭐 그 재생수, 다운로드 수 이런 모든 게 다 합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영웅 씨가 이번 1위 하기 전 그럼 마지막은 언제였나 보니까 2007년에 강진 씨의 땡벌이 K본부 뮤직뱅크에서 네. 1위를 했어요. 네. 14년 만에 1위. 대단한 또 신기록을 하나 임영웅 씨가 썼습니다. 트로트 노래 특성상 나오자마자 1위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임영웅 씨의 1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이 1위 기록 자체가 특별한 홍보라던가 뭐 특별한 뭐 어떤 기획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음원을 발표를 했다, 1위를 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영웅 파워가 대단하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뭐 음악 성적뿐이 아니고 광고계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광고에 등장하게끔 하는 원천은 팬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CF를 찍을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이 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팬분들이 커피 CF를 임영웅 씨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임영웅 씨가 평소 SNS에 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종종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진 옆에 자연스럽게 어떤 캔커피가 놓여 있었던 적이 많은데 이걸 보고 팬들이 우리 영웅이가 이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델 기용을 업체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덕분에 임영웅 씨 지난해 커피 광고 모델로 활약을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이런 팬들의 대단한 관심과 사랑이요. 임영웅 씨의 출연료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텔레비전 틀면 인터넷 틀면 임영웅 씨 광고에 나오고 있죠. 지난해 무려 단독 광고 16개나 찍었다 그래요. 16개 한 편 한 편 이 뭐 그 단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해 광고로만 40억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야 트로트 가수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뭐 따라올 자가 없다. 임영웅 천하, 영웅 천하, 영웅 시대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어떤 문화의 소비 트렌드를 바꾼 게 중장년층은 사실 침묵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문화 소비 계층으로 맞아요. 등극했다는 거 이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임영웅의 그 몸값이나 그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했을 네.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지금보다 한 1년에 20억, 40억은 더 글쎄, 벌었을 거다 이런 그렇다고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행사 무대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사까지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지역 행사를 가면 그 무대 한 번 설 때 출연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임영웅 씨는? 보통 이렇게 임영웅 씨처럼 탑급이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기는 뭐냐면 지역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서로 모시려고 경쟁할 때 이때는 또 일시적으로 한 3천만 원까지 오른다 그래요. 이게 이제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그럼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 받았나 했더니 박현비 씨가 한 1,000만 원, 장윤정 씨가 한 번 무대 서면은 2천만 원. 근데 송가인 씨가 뭐 이 두 가수보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3,500만 원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 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모시려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었다. 그러니 지금
경연에서 1등하고 1년이 넘어도 식지 않는 임영웅 씨의 몸값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팬들과 교감이 활발하다면서요? 아, 네. 이 인기에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트로트 가수들, 아까 제가 언급한 이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팬카페에 계속 이제 나오면서 인증샷을 올린다거나 뭐 글을 올리는 식으로 팬들과의 이제 소통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임영웅 씨 마찬가지로 이 팬카페에 방문을 해서 가끔 사진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임영웅 씨가 유땡땡 채널에서 이 인터넷 채널에서 구독자 수가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6만 명. 116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 골드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상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획득을 했는데 채널의 총 조회수가 무려 약 7억 9천 뷰를 기록 중입니다. 정말 인기 채널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약간 세분화해서 짧은 일상을 담은 인형 쇼츠도 운영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독자 역시 무려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우, 임영웅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때 정말요?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우리 네. 스튜디오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아주 그 보기에 좋았어요. 맞아요. 아, 네. 진솔하고.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맞아요. 하죠. 네. 아유, 그때 사인 한 장 받아두는 건데. 요즘엔 섭외가 안 되겠지. 아, 이명웅 씨 네. 정말 앞으로도 이런 멋진 활약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스타 소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스타. 이분은요, 정말 그야말로 방송계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분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수상 기록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 무명 끝에 2005년 처음으로 수상을 한 이후에 12회 연속 수상을 했고요. 데뷔 이후 31년 동안 땡땡회 수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역대 최다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세 시대에 걸쳐서 대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렇죠. 네. 12년 동안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횟수 한번 첫 번째 힌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회 16회 받았어요. 아니, 남들은 평생에 수상했습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16회나 받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다는 예. 얘기인데요. 두 네. 번째 힌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힌트, 뭐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상을 많이 받고 이렇게까지 유명한 분이라면 사실 몇 분 없지만 네. 마지막으로 아주 딱 부러지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이분의 별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2004년에 실시한 한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분이 개그맨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합니다. 그 이후로 현재는 이제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적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말 시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요즘에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두 번째 힌트, 이러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신의 버금가는 이름으로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답. 예? 정답? 그냥 제가 지금 먹고 싶고 대한민국 3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치느님, 치킨. 치킨은 먹고 언제나 싶네, 먹고 지금. 싶죠. 먹고 네. 3대 신이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 돌려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갑시다. 자, 바로 그냥 힌트를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바로 유느님. 유느님입니다. 아, 이거는 뭐 말이 그렇죠. 필요한가요? 너무 쉽네요, 힌트가. 네. 아, 힌트 너무 쉽네요. 아, 이거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12번 거죠. 그리고 상 연속해서 예. 받기 쉽지가 네. 않아요. 그렇죠. 바로 정답 공개하시죠. 예, 예. 유재석 씨. 씨입니다. 그렇죠. 아, 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자타공인 국민 네. MC잖아요. 네. 늘 그 출연료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저보다 더 궁금하실까요? 저는 항상 출연료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지금의 유재석 씨는 국민 MC로 불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요. 신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인 시절 유재석 씨의 출연료는요. 한 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64,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또 4번 다 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한 2번 정도 무대에 올랐으니까 한 12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았던 셈이라고 해요. 아, 그건 뭐 데뷔 초기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 아까 뭐 비밀 유지 계약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보면 배우들 뭐 영화, 뭐 드라마 출연료는 좀 공개가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능 MC가 얼마 받는지 거의 공개가 되질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우연치 이 국감에서? 국정감사에 네. 유재석 씨의 출연료가 나왔어요. 이때 M본부에서 회당
900만 원 받는다. 요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06년이잖아요. 무려 15년 15년 전이고 네. 또 한 번 윤우님의 출연료가 공개가 된 적이 네. 있어요. 처음으로 종편에 출연할 때 이때 지상파에서는요 회당 한 1,200, 1,500 받는데 종편에서는 2,500만 원 받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요게 또 2015년 또 6년 전이라 지금은 얼마일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었죠? 이게 공개된 다음에? 아니 너무 많다. 아니 회당 2,50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달에 그 프로그램 한 개만 해도 1억 원인데 네. 이분이 지금 겹치기를 뭐 출연 뭐 몇 개를 하고 있잖아 예능을. 네. 도대체 얼마 버는 거야? 너무 많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아니야 많이 열심히 하잖아. 그래. 고생하잖아. 네. 최고 배우 받을만 해. 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유재석 씨 안티 없는 건 워낙 유명한데 그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8년이라는 무명 생활을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익힌 그 뭐랄까요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토크면 토크 그리고 개그면 개그 이것들을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만의 노력으로 정상을 오른 그런 스타이기 때문에 안티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오늘 스타 출연료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출연료가 많다. 네. 적다는 소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 연예 이쪽 기자시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우 쪽에서 이제 네. 한정되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총 제작비는 정해져 있는데 이 메인 배우들이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제작비라던가 이 전체 그 컨텐츠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관상 때 이정재 씨가 출연료를 스스로 삭감한 것에 다들 박수를 보낸 이유가 컨텐츠 질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네. 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향선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총 뭐 광고, PPL 다 포함해서 그 확보된 제작비가 있어요. 네. 이거를 제작사 대표만 큰 돈 벌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시장의 어떤 가격에 맞게 배우가 출연료가 올라가는 것. 인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느 배우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찬과 이 확보되는 제작비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다만 함께 늘 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네. 스태프 처우도 같이 개선되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감안해서 스타의 네. 어떤 네. 출연료가 결정되면 좋겠다.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네. 자, 스타 주민이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 It's so easy and so wonderful to know it's you. From the highest mountain to the deepest well. 네. 네, 이번에 한 주간 핫한 연애 소식 준비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아, 너무 뭐, 좋아지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스카를 거머쥔 여인 윤여정 씨 얘기인데 멋져요. 너무 멋지죠. 수상소감 듣고 또 듣고 네. 있는데요. 네.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 지난해에도 오스카에서 아카데미에서 트로피 4개나 탔잖아. 물론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받았죠. 근데 그때 배우상은 하나도 못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멀리 한참 뒤도 아니고 바로 다음에 올해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여우 조연상이었습니다. 아니 연기도 잘하지만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윤여정 씨 수상 소감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정말 명언들이 많은데요. 이 K할머니로 불리는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재치 있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아주 이 우아한 이 명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록들이 수상 소감들이 화제인데 오스카에서 최고의 장면으로 손꼽힌 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수상소가 멋지잖아요. 너무 재치도 있고. 그럼. 네, 그러면서 글렌 클로스나 아만다 사이프리드에 대한 같은 여우주연상 후보에 대한 배려도 있고 네. 정말 멋졌습니다. 저 오스카 상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오늘 출연료 얘기하는데 상금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영원입니다. 없어요? 대신 어떤 스웨그백이라는 걸 해마다 주는데 이게 보통 한 3억 원 안팎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지난해를 보면 12박 동안 해외 크루즈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권, 순금으로 된 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현관문 얼마나 멋있길래 현관문 제작권, 그리고 소변 검사권, 건강 챙기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 인생 코치에게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통화권, 이런 다소 다양하고도 특이하다. 독특한 네. 상품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윤여정 씨도 올해 어떤 스웨그백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하고의 인연 이것도 또 화제가 됐죠? 네, 그렇죠. 이 브래드 피트가 영화 미나리의 공동 제작사 플랜 B의 설립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여정 씨가 이제 브래드 피트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드디어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냐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브래드 피트도 웃으면서 대응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오스카 상 받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아니 근데 브래드 피트 회당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원, 3천억 원. 네. 네. 근데 정말 상 받기 힘든데 네. 그걸 윤여정 씨가 해냈다는 거고요. 네.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 상 못 받는 스타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름 다 생길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뭐 인기작도 내고 명연기도 했는데 23년 만에 이 트로피 한 번 받았고요. 네. 우리 착한 톰 아저씨, 탕 크루즈 한국에 정말 많이 오고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정말 얼마나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까? 아직 못 받았고요. 요번에 윤여정 씨와 함께 올랐던 이 글렌 클로즈 이번이 무려 8번째 노미네이트였어요. 후보 8번째 오르는데 요번엔 좀 받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 할머니 윤여정 씨가 또 받았네요. 네, 그 어려운 걸 윤여정 씨는 해냅니다. 앞으로도 윤여정 씨만의 연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 박송 순위 보겠습니다. 5위 명탐정 코난 비세계 탄환이고요. 4위 미나리, 3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위 서복, 1위는 내일의 기억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극장을 찾는 분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은 반가운데요. 최근에 네.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냥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저희가 액션 영화 한 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네.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럴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깔 배를 잡고 웃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화는 정말 이런 영화입니다. 코미디 장르에 아주 충실한 영화죠. 실컷 웃으면서 보기 제격인 작품, 바로 영화 히트맨입니다. 극중 권상우 씨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국정원을 탈출한 암살 요원 준 역할을 맡았습니다. 짠내나는 생활 연기, 여기에 화려한 액션 연기를 동시에 소화를 해내면서 권상우 씨가 정말 꼭 맞는 맞춤 옷을 입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무려 241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한 작품에 올랐습니다. 네. 암살요원이라는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웹툰 작가로 살아간다. 이 주제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네, 저도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굉장히 신선했던 게 영화 중간중간에 웹툰 장면을 넣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 암살요원에서 웹툰 작가가 됐는데 웹툰을 움직이지 않게 툭툭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라는 영상, 활동 매체에 맞게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영화에 보여줬어요. 표 한 장 샀는데 영화 2편 보는 느낌? 네, 굉장히 또 그게 영화 스토리 전개에 힌트도 되면서 굉장히 신선한 연출 방식이었는데 사실 저 권상우 씨 예전에 뭐 발음 논란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액션되고
코미디 되는 네. 이 배우로서 자리매김되는데 저는 이 맨몸 액션, 대역 거의 없는 액션을 하는 이 부분도 장점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촬영 장면에서 이 아파트 난간에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 당연히 직접 했을 뿐 아니라 이래도 됩니까? 본인 근육 믿고 와이어 쓰지 않았다고. 권상우 씨 다음번에 안전도 좀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대역 없이 하는 액션 연기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씀 더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영화 히트맨은 단순히 웃음만 겨냥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곳곳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적절히 녹아있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극중의 권상우는 매일 아내에게 타박을 받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힘없는 가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 아버지 대단합니다.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영화관 가기도 뭐하고 집에서 어떤 영화 볼까 고민하시는 네. 분들 이 영화 참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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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4월 17일이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안전속도 많이 잘들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네. 저도 운전하는데 항상 보면서 네. 이 안전속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하루빨리 정착이 돼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길 바라는데요. 자, 그럼 오늘 미션 5030 이번 주는 과연 어디로 떠났을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네, 드디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7일 토요일부터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도심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낮아집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후 과연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5030이 시행되면서 뭔가 좀 약간 불편한 애로사항 같은 건 좀 없나요? 지금 뭐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 더 밀릴 거다, 더 시간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12개 지역에서 한번 실험을 했었거든요. 약 10km 구간을 달렸을 때 통행 시간 차이가 한 2분 정도밖에 나지 않았던. 2분밖에 안 났다. 예. 그렇죠. 그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중구. 버티고개역에서 약수역까지의 왕복 4차로 구간. 병원 상가와 더불어 아파트 빌라촌이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인데 주거 지역과 상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탓에 낮부터 밤까지 보행자가 많은 것이 특징.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이 구간은 도로 특성상 완만한 내리막길인데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끝에 설치돼 있어 속도를 내기 딱 좋은 코스라고. 과연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서울 중구 송도병원 앞입니다. 여기가 그 약수역이랑 버티고개역 그 중간인데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좀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고가 뭐 최근 3년 동안 13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가 많지 않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13건 중에서 그 3건의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 이제 고령자분들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중구 송도병원 앞에서는 몇 명 정도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한번 그동안 몇 번 정말 신받은 것처럼 몇 번 맞췄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길이 있기 때문에 42분에 나올 겁니다. 24km입니다. 이 42분이 42분에 됐어요. 98분. 98분. 30km입니다. 됐어. 98분. 98분. 됐어요. 98분. 이때가 복권 번호 좀 찍어주세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가 약수역은 3호선이고 네. 버티고개역은 6호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호선과 6호선 사이. 네. 그 사이에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4명 아니면 5명?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좀 기분이 좋아요. 지금 기운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네. 3호선과 6호선 사이니까 4명 아니면 5명이 나타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버티고개역에서 약수역까지 약 150m 구간을 관찰한다. 타기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2번에 걸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 속도 이내로 통과 시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지금 이제 차량이 내려오는 차량부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가 유일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차. 네, 빨간색 차. 요거 과연 느려요. 느려요. 과연 속도가 39km입니다. 됐어. 될 것 같아. 됐어. 느려요. 예, 느립니다. 그럼 이 지점은요? 43km입니다. 됐어. 처음에 됐어. 이제 오늘 술술 풀리는데 잡아야죠. 다급하게 잡아보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운전자. 못 잡았나? 어디예요? 갔어. 와, 이런 경우 처음이죠. 4대에서 5대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네, 벌써 한 번 써먹었어요, 지금. 네,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네.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 들어온 차, 저 차 볼까요? 이 네, 차? 요 차 볼까요? 좀 느려요. 과연 몇 킬로일까요? 1차 지점은요? 49km입니다. 49km 됐어요. 됐어.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2차. 55km입니다. 55km. 와. 이게 손에 땀을 쥐네. 여기 재밌네요. 네. 여기. 택시 앞에 있는 까만색 승용차 볼까요? 그렇죠. 좋아요. 요거. 1차 지점은요? 느리죠? 48km입니다. 잘 됐어요. 네. 2차 지점은요? 될까요? (52km) 52km. 지금 여기는 1차를 무조건 통과한대요. 재미를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손에 땀을 쥐는데 뭔가 델랑말랑 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다 여기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 여기. 신호가 바뀐 그때 지금 근데 무단횡단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강아지랑 함께. 이거 무단횡단하는 옆에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네, 지금 교통량이 많지 않고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무단횡단 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또 무단횡단하고 해서 지금 도로벽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또 무단횡단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요, 진짜? 지금 저희가 보는 앞에서만 벌써 3건을 보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지역 중에 무단횡단이 여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뒤에 오토바이 한 대 오고 있죠, 또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오토바이. 대반전인데요? 오토바이가. 지금 여기가 사람만 무단횡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토바이도 무단횡단을 하고 오토바이가 그냥 지금 하시는 분인데 역주행에 보도주행에 지금 너무 위험하죠. 나쁜 거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박사님, 이 코너를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서 또 질문을 제가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안전속도 5030이 이거 뭐 올림픽대로 타는데도 적용되는 거냐, 고속도로 타는데도 적용되는 거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도 직접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시 지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어디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사실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가기 전에 표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냥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도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도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도로는 시속 50km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집 앞이에요. 예. 차를 몰고 나갔어요. 이것도 뭐 집 앞에서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예.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앞에 그 물론 골목길이나 이제 생활도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30km가 되겠고요. 그렇죠. 뭐 집 앞 바로 올림픽대로 연결된 집에 사시지 않는 이상은 네. 다 50km 적용받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차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느려요. 좋아요. 이 차요. 이 차. SUV입니다. SUV 느려. 네, 느린 것 같아요. 1차 지점. 성공할 것 같아요. 느려요. 느려요. 46km입니다. 46km. 됐어. 2차 지점 느려. 될 것 같아요. 됐어. 2차 지점은요? 50. 아니야. 느려. 41km입니다. 잡으세요. 잡아주세요. 잡을게요. 잡아주세요. 다급하게 달려가는 제작진. 오, 서. 아, 아쉽네요. 지금 아쉬워요. 그래도 안전속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범 안전운전이 있었는데 인터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아니, 저 뒤에 오는 SUV 하얀 책 한번 볼까요? 하얀색이요? 네네네. 어우, 내가 좀 네, 점잖게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요. 예, 천천히 오십니다. 몸이 무거우세요, 지금. 점잖게 우회전. 가시네요. 예, 오른쪽. 어쩐지 점잖으시더라고요. 점잖게 오시는데. 맨 앞에 오는 예, 차. 하얀색 승용차. 느낌 좋아요. 모범적인 느낌이 납니다, 느낌 지금. 좋아요. 이 차 느낌 좋아요. 예,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느낌 좋아. 안 가. 갑니다. 가요. 안 가. 잘 가요. 안 가. 가지 마. 오늘 잠깐 와봐.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으시면 다 우회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이거 노란색 차에 노란색. 노란색 어린이들을 태우는 차량이죠. 달려오고 있죠. 1차 지점. 네, 1차 지점. 과연 46km입니다. 46km 됐어. 1차 지점 됐어. 됐어. 2차 지점은요? 53km입니다. 53km. 택시 옆으로 뒤에 오는 차. 예, 승용차요. 택시 뒤에 승용차. 네. 예. 자, 1차 지점. 52km입니다. 52km. 지금 여기 분들이 꼭 다 50km 전후로 한 2, 그러니까 3km 차이로 아주 그냥 그 간발의 차이로 예. 이걸 1차 지점을 통과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잡진 못하지만 다 네네. 거의 모범 운전자 분들이십니다, 여기. 맞아요. 여러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가 탄생했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고 싶다. 관찰 종료까지는 단 5분. 9시 15분 봅니다. 5분 안에 나오는 건가요? 13분에 잡아서요. 15분 인터뷰하고요. 20분 마무리할게요. 택시 뒤에요. 택시 뒤에. 택시 뒤에요. SUV 오늘 예, 진짜 많이 2차선. 오네요. 네. 1차 지점. 45km입니다. 45km 됐어. 2차 지점은요? 2차. 그만! 48km입니다. 잠깐 됐어요. 잡아주세요. 잡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제작진 출동. 오! 그냥 타! 차에 타요! 인터뷰 하신답니다. 오늘 만난 첫 모범 안전운전자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모범 안전운전자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1차 지점, 2차 지점 딱딱 지켜주신 거예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운전 습관이 속도를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네, 천천히 다니는 편이에요. 요즘 저 서울 시내 구간들이 네네. 어린이 보호 같은 경우는 30km. 제대로 하시네. 네, 그다음에 시내 구간은 50km. 이야, 예. 진짜 다 알고 너무 계시는데, 제대로 하시는 예. 모범 안전 운전자시네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저는 건축자재 저 도소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은 정말 안전하게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선물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요 가운데 거요? 예. 가운데 거 하시겠습니까? 예. 아, 요거 가운데 거. 그럼 가운데 게 뭔지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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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야.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요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아이고, 이렇게 또 가정적이시네요. 아내분에게 쓰시겠다고. 이게 아내분에게 요 카메라로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찐대했네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부재기 박기순 씨도 만나고. 네.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끝으로 미션 5030 한번 외치면서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아버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5030 파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은 짐 나오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그 흙냄새, 풀냄새 같은 게 이렇게 싹 네. 들어오는데 좋더라고요. 그때는 상쾌하셨을 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진짜 황사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미세먼지 농도 높으니까요. 외출 자제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보건용 마스크 KF80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